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네, 추석 연휴를 잘 보내시고 오늘 335 모이셨으면 혹시 이 이야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담뱃값 이야기입니다. 오르느니 마르느니 찬반 논란이 뜨거웠는데요. 드디어 오늘 수면 위에 또 올랐습니다. 정부가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현재 43.7%에 달하는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연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린다는 의견에서부터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려고 서민층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뱃값이 4,500원이 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정치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담배값이 4,500원이 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쉐보레가 준비한 선물. 스파크 말리부 가솔린 모델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여유 있게 최대 150만 원 할인까지. 쉐보레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베이비엑스포 강남 미래 임신 출산 유아교육 박람회가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강남구 대치동 학교연령 앞 세택에서 열립니다. 출산, 육아, 유아교육 제품과 정보가 한자리에 베이비엑스포 강남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2238-0345 미래전람.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친절한 숙현 씨,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가 났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법 개입은 무죄고, 그다음에 정치 개입했다고 하는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다. 뭐 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점잖게 말씀드리면 예측 가능했던 결과고요. 네. 쉽게 말하면 뻔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재판부는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일단 국정원법 위반과 관련해서 재판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 등이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세훈 전 원장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인식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답습한 부분도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업무 관행을 탈피하지 못했다고요? 그럼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업무 관행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국정원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그냥 답습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네, 일단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장의 지시로 매일 시달받은 논지에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는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선거 운동이라면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활발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심리전단의 트위터 활동은 오히려 대선을 앞둔 지난 11월에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굳이 비유를
비유를 하자면요. 아이에게 동전을 쥐어주면서 오락실에 가라고 한 거는 맞지만 오락을 하라고 한 건 아니라는 뜻인데 참 요상한 얘기입니다. 네, 여야는 아주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겠죠.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의 대선 개입 주장은 대선 결과 불복 의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정치적 색채를 접고 원칙에 따라 판단했다고 할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영근 대변인이 역시 브리핑을 가졌는데요.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작성했던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글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국회 이야기 좀 해주시죠. 추석 민심이 사납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국회 해산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국회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해서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된다 이런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면서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정의와 국회의장을 향해서 직권 상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요, 이 추석 민심을 보면 제 역할을 못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까지 합의를 해야 된다고 아예 시한까지 못 박았습니다. 새누리당은 다음 주 월요일인 15일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정치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세월호법 뒤에는 여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청와대가 있다는 점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사정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박영선 원내대표가 외부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여긴 비상대책위원장을 동시에 맡고 있는 박영선 원내대표는요. 오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정치와 정당 개혁의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현실 정치에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을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지난 730 재보선 참패로 당시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물러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전히 비대위 구성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요.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위원을 맡았던 이상돈 중앙대 교수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일부 새정치 의원들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요.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당내에서 또 논란이 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가 있죠. 네. 그 임직원 중에 20여 명이 아버지나 장인이 상급부처나 중앙회 등의 전 현직 간부다. 이런 사실이 밝혀졌네요. 뭐 세습적으로 이렇게 이어갔네. 네, 거의 뭐 세습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세계일보의 보도인데요. 예. 그동안 농협이나 수협 등 이른바 비영리 공익법인인 협동조합의 고용 세습 의혹은 말들은 종종 있었지만 확인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일단 고용 세습 의혹이 제기되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은요. 최소 21명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전 산림청장 그리고 현 중앙회장 등 최고위직 자제는 물론 사위 등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중앙회 임직원에 국한된 수치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보면요. 전국적으로 140여 개 회원조합으로 확대한다면 이것보다 유사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쉽게 말하면 위아래로 다들 가족들이라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가다간 회사 전체가 명절도 같이 치를 것 같습니다. 네. 공개 경쟁에서 채용한 게 아니라 봐주기에서 채용했다. 네, 그런 이런 의혹이- 안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게 못하게 하는 법이 무슨 법인지 아십니까? 김영란법인가요? 이거 근데 왜 빨리 통과 안 시킵니까? 그런 말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 담뱃값 인상을 놓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 정부는 국민 건강 등을 이유로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비싸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정부는요 국회에서 이른바 종합금연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네. 정부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하죠. OECD 국가 중에 담뱃값은 최하위고 흡연율은 가장 높은 데다가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도 가격이 너무 안 올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당은 너무 급격한 인상에 서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입법 과정에서 한 1,500원 정도로 인상폭이 줄어들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유보연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오늘 출근하면서 차를 두고 나온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평소 퇴근길과는 달리 서울 시내도로가 상당히 원활한 편인데요. 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만 서행 정도로 지나고 있고요. 반대쪽 영동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앞서 반포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여파가 남아 있습니다. 강 건너 나란히 가고 있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반대쪽 한남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가다서다 반복하고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는 고척교에서 서부간선도로 입구 구간 양방면 속도로 못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남산 터널들 상황 모두 다 좋습니다. 1호 터널, 2호 터널, 3호 터널 이용해서 강남 방면으로 이동하는데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가 동아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판공비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공무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뜻인데, 그런데 이 돈은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서울시 구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를 공개하자고 하는 의원에게 대놓고서 면박을 주기도 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도대체 이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게 어떻게 쓰이는 것이길래 이럴까요? 김병민 전 서초구 의원 연결해서 실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초구 의원을 지내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죠? 예, 제6대 서초구 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예. 2010년에서 2014년까지 의원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때도 이 구의원들에게 업무 추진비라는 게 주어졌습니까? 예,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게 전체 의원들한테 공통되게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소위 말하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우리가 의장단이라고 부르고 있는 소수 몇몇 이 그룹에게 의정 활동 및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의회 운영 업무 추진비라는 게 주어집니다. 네. 모든 구의원들에게 주는 것은 그냥 세비만 줍니까? 세비만 나가고요. 네. 그 부의원들에게는 업무 추진비가 없는 대신에 의정 운영 공통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아, 예. 이거는 의원이 개인이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는 없게 되고요. 예.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거나 했을 때 뭐 식사 대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대로 사용할 수 있게 안행부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의장단들이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걸 주로 어떻게 사용을 하길래 이렇게 시끄럽나요? 이 업무 추진비가 말 그대로 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의정 활동이나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사용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건데요. 예. 상임의장단들, 그러니까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 추진비를 꼭 개인의 쌈짓돈 마냥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의 지방의회 관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의회 운영과는 전혀 관계없는 본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적발되는 경우들이 왕왕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저 공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로 잡혀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은 세상에. 정확하게 감시하고 감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방의회의 전체 예산에 대한 그 결산을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곳이 바로 지방의회 아닙니까? 근데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 스스로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데 이 나태해지는 순간 지방자치 자체가 무색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저 구의회에서는 말이죠. 예. 구청에서 이 업무 추진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공개해라. 그리고 예. 뭐 시시콜콜인데 감독도 하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구의회에서 자신들이 쓰는 돈에 대해서 공개하자 그랬더니 반대한다면서요. 이건 뭐 전적으로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인데요. 네. 구청 같은 경우는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서울시의 웬만한 구청들은 업무 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가 다 제정이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렇게 하죠. 네. 예, 매달 구청장뿐만이 아니라 동장, 관련 기관장들까지 다 해서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곤 하는데 이 의회에서도 전체 의원들이 이를 반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상임의장단이라고 하는 게 전체 의회 의원 구성원들 중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되는 소수 집단이 되게 되는데 예. 보통 이 소수 집단이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 의장단이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왜 이 업무 추진비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맨날 술이나 먹고 밥이나 먹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술집이나 밥집에 가서 방법을 제일 많이 쓰네. 뭐 회식들을 하나요? 뭐 공식 회의를 술집에 가서 하나요? 실제 술집 같은 데서는 예. 이 비용 지출이 불가능하게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사가 나왔을 때 적발되는 되는 부분들이 이런 술집에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야심한 시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감사에 적발되는 거고. 아 근데 그 의회에 예. 대해서는 감사를 안 받잖아요. 예, 그렇죠. 다만 특별감사 형태가 돼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돼서 나왔던 것도 국민권익위가 예. 작년 같은 경우에 8개 지방의회 업무 추진 이행 실태를 점검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각돼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 특별한 경우에 예, 특별한 경우에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랬더니 그냥 오밤중에 술집에 가서 예, 그런 거 좀 특수한 경우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마 다들 일상적으로 대부분의 지방의회 의장단들이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업무 추진비가 실제 지방의회의 업무랑은 무관한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의회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예산을 심의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행정을 감시하는 일들을 하기에는 지방의회 의원, 보좌관도 없는 지방의원 한 명의 역할로는 굉장히 터무니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외부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교수들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힘을 빌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함께 만들어가는 지방자치를 열려면 이런 데 쓰라고 업무 추진비 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240기가 넘는 이 기초의회를 조사해 봤을 때 과연 이러한 실제 지방의회 업무를 위해서 업무 추진비가 집행된 경우가 있겠는가. 예, 이런 데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적 업무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가 또 시민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들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요. 예. 네. 그렇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걸 좋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왜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 밥 먹는데 카드 쓰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의장이 실제 쓰고 있는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조차 모릅니다. 모르죠. 개인적으로 썼을 테니까. 예,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다음 선거를 위한 지역구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건지 아니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 해니까 소위 말해서 지방의회 의원들도 공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회 업무 추진비를 갖고 당원협의회에 가서 밥 사는데 썼다라는 얘기들까지 공공연하게 들릴 정도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런 구의회 의원들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쓰고 하고 하는 거를 공개하자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이렇게 구린데가 있어서 이렇게 공개를 안 하겠다는 그러니까요. 뭐 조례를 빨리 하루빨리 만들어서 공개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까? 그래 공개하자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현재 상임의장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 그동안 선배 의원들이 다 똑같이 써왔던 걸 나 때만 와서 못 쓰게 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럴 때일수록 그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국민들 앞에 떳떳이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 또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늘 감시만 하고 감사만 해서 문제점들이 지적하곤 하는데 이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에서도 어떻게 써야 그럼 모범적으로 이 의정 업무 추진비를 의정활동 업무 추진비를 쓰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안행부가 됐건 뭐 시민단체가 됐건 올바르게 정말 국민들과 주민들과 함께 합의해서 쓰는 이 업무 추진비에 대한 사례 조사를 좀 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모범 수상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발전적으로 동기부여되는 의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례 말씀이죠. 교육 좀 시켜야 된다는 얘기네요. 충분한 교육이 전혀 없기 때문에요. 실제 업무 추진비 사용 카드를 주고 나서 쓰고 나면은 이걸 누구랑 썼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에 대한 사후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후 보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구의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약한 일이네요.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말이죠. 올해부터 안행부 지침으로 매년 한 차례씩 감사를 받게 됐다는 얘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저도 이 내용은 얘기만 들었는데요. 매년 한 차례씩 감사를 받기로 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를 실제 감시하는 기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감사라는 것도 실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구청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비 공개 내역을 홈페이지 들어가 살펴보면은요.
날짜, 예. 그리고 계략적인 금액, 그리고 예. 계략적인 대상만 실제 공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서는 이게 뭐 제대로 쓰인 건지 안 쓰인 건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감사를 통해서 적발될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시간에 대해서 야심한 시각이나 뭐 공휴일에 쓰지 않았는가, 그리고 그 업무 추진비에 대한 사용 장소가 술집이나 유흥업소가 아닌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접근만 가능할 뿐인 것 같고요. 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정말 주민들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업무 추진비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외부 감시보다는 의원들 스스로 각성하고 개선해 나가는 모습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낸 다 세금 가지고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네. 낱낱이 공개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차제에 구의회 이 의장단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관공서의 모든 업무 추진비를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아, 국민 세금인데요. 네. 그렇죠. 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정부 3.0으로 인한 이 정보 공개가 현재 현 정부의 기조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정부 기조에 지방의회도 당연히 따라서 한 발 더 나아간 모습들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이게 지방의회라는 게 결국 지역 주민의 대의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관으로 존재한다면 그런 지방의회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추진비가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에 대한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좀 개선된 절차나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제도를 상부 기구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구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가장 우선적으로 개정해서 모범 사례를 보이는 의회가 있다면 꼭 강지원이 뉴스 정면승부에서 인터뷰에서 좀 널리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격려도 좀 해주시고요.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민 전 서초구 의원이었습니다. 삼성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1-7373.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네, 담배값이 4,500원이 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네, 오늘 강조는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입니다. 8180님께서는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10년간 하루에 2갑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값 올릴 바엔 10,000원 이상으로 올렸으면 합니다. 안 팔아도 좋고요. 어쨌든 이참에 오르면 끊을 생각입니다. 아, 단단히 마음을 먹으셨군요. 01515번님이십니다. 0615번님이신데요. 담배를 끊게 하기 위해서는 담배값을 올리는 것보다 서민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라고 적으셨네요. 네, 서민 생활이 좀 풍요로워지면 담배 좀 끊으실 생각이신가 보죠? 알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문감대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담배값이 4,500원이 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0448번님께서는요. 이제 막 담배를 접한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담배값을 올려야 합니다. 저 또한 30년 넘게 피웠는데 끊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1910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50 넘도록 담배를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택시 일을 하다 보니 간접 흡연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담배 연기 맞는 게 어찌나 괴로운지요. OECD 추세에 맞게 담배값 인상해서 흡연자들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의견을 주셨군요. 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은 무료 문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쉬씨,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인천 아시안게임이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는 38개 종목에 1,068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스포츠 축제인 만큼 국민들 기대가 높습니다. 인천시의 유정복 시장 연결해서 아시안게임 준비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큰 행사를 치르게 되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준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네, 제가 취임해서 지금 2달이 좀 지났습니다만, 예. 당면한 아시안게임을 잘 치러내야만이 인천이 발전하고 또 대한민국이 재도약한다는 각오를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네. 우선 그 대회 기간에 49개 경기장이 사용되고 이 경기장 시설에 이상이 없도록 전부 점검도 하고 보완을 했고요. 예. 또 이제 선수단 입촌이 시작되면서 이제 각종 운영 체계가 가동이 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이제 자원봉사자라든가 이 경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면서 네. 이 아시안 게임이 스포츠 제전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새롭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 노력을 다 해오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아주 정신없이 바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 개회식 얘기 좀 해주시죠. 개회식 아주 멋지게 짜이지 않습니까? 네. 개식도 뭐 지금 다 말씀드리면 개식 때 흥미가 떨어질 예. 살짝 것 같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다만 이제 개식은 그 임권택 감독과 장진 감독이 각각 총 감독과 총 연출을 맡아서 저녁 6시부터 손님 맞이 과정부터 해서 모두 식후 공연이 끝난 10시까지 4시간 동안 펼쳐지게 됩니다. 네. 이 개식에는 그 한류 스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류 스타들? 엑소라든가 네, 장동건, 김수현 등도 등장할 예정이고 또 뭐 성악가 조수미 씨도 이제 시립교향학창단과 함께 연주도 펼치게 되고 그 외 뭐 JYJ라든가 싸이 등 여러 유명한 스타들도 공연이 있고 또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정말 멋진 개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회식 표는 다 팔렸나요? 개식표 아직은 이제 개폐식 한 40% 정도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뭐 처음에 좀 속도가 저조했지만은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지금 표도
판매에 지금 상당히 지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전체 그 경기 입장권 판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네, 예상했던 거하고, 예. 입장권도 약 40% 수준에 지금 이제 이르고 있는데요. 예. 이게 사실상에 전체 경기장이 만석 기준하면 330만 석에 이르거든요. 330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는 뭐 다 이렇게 되는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예, 네, 예. 저희는 가급적이면은 국민들이 또 많은 외부에서 오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도록 지금 예매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예. 시에서 인천에서도 이제 각종 단체 기관들과 함께 모든 시민들이 다 경기에 관람하도록 그렇게 동참 운동도 하고 있고 이것이 인천에서 개최되지만은 네. 이건 대한민국의 행사를 하는 전국적인 행사죠. 예.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각 시도 또 중앙의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하도록 저희가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또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입장권 판매된 걸 보면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이제 인기 스타들 가령 손현재 선수가 출전한 리듬 체조의 경우는 전 경기가 매진이 됐고요. 태권도 또한 매진되고 또 이제 양궁이나 수영, 사격 이런 종목 또 배드민턴 승마도 일부 경기 일자를 제외하고는 매진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매진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보시고자 하는 종목을 보기 위해서는 좀 조속히 입장권을 구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특별히 또 외지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께서도 협조를 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입장권 많이 사가지고 와서 구경하시는 거. 이제 그게 가장 당장의 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대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새롭게 새기면서 또 많은 손님들에게 우리의 좋은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국격을 높이게 되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아시안 게임의 주제는 뭐로 정해져 있죠?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그 슬로건을 갖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 대전을 뛰어넘어서 아시아 각국이 다양한 역사나 문화, 전통 이런 부분들을 한 자리에 펼쳐 보이면서 우정과 화합을 통해서 인류 평화를 추구한다. 그래서 아시아가 하나 되어서 미래를 만들어가자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시아인의 축제로서의 그 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비전 2014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그건 뭡니까? 예, 이 비전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제 주요 국제대회에서 뭐 올림픽이나 이런 아시안 게임이나 보면은 주로 스포츠 강국이 메달을 이렇게 편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천시하고 OCA, 즉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가 공동으로 이 좀 스포츠 투자 여력이 좀 필요한 그리고 또 유망주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런 스포츠 약소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인천에서 초청한 그 전지훈련이라든가 또 지도자를 파견한다든가 장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시아 스포츠의 그 균형적인 발전도 이렇게 나가고 또 인천 아시안 게임의 우리의 이런 스포츠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우리의 역량을 또 구체적으로 그 위상을 높이는 계기도 되고 지금까지 한 30개 국가에서 한 720명이 이 비전 2014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뭐 다양한 선수들이 좀 경쟁력도 높여나가고 이렇게 된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에 관해서 여쭤봐야 되는데요. 북한에서는 오늘 선수단이 입국했죠? 예, 일진이 입국을 했습니다. 예. 입국했고. 그 다음에 북한 선수들 와서 여기 뭐 숙박하고 경기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특별히 좀 배려를 하고 계시나요? 예, 뭐 북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기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임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선수촌을 이미 다 건립을 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북한도 뭐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선수 임원들 숙소를 다
이미 정비를 해서 네. 차질 없이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응원단이 결국은 못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응원단은 현재까지는 예. 불참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아직 개막까지 뭐 시간이 좀 남아 있고 또 추가적인 남북 실무 접촉의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보고 있고요. 북한 응원단이 참여하게 되면 뭐 흥행뿐만이 아니라 남북 간 긴장 해소에도 도움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인천시에서는 마지막까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감안해가면서 네. 대비를 하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뭐 불참으로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군요. 네, 현재는 하여튼 네. 불참한다는 입장이 현재까지는 입장이다 하는 네. 점만 말씀드리고요. 향후 문제는 뭐 단정적으로 얘기는 얘기하노라. 인천시 입장에서 어떻게 뭐 특별히 노력하시고 그러신 건 없으신가요? 그건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네. 제가 하여튼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는 네. 이런 아시안게임 북한이 선수 임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응원단도 참여하는 부분이 도움이 되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갖고 네.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또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아직도 노력 중이다라고 뭐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 참고로 이 각국 참가 국가들 국기들을 이렇게 다 게시했었다면서요? 경기장 주변에다가. 네네. 예. 그런데 근데 또 철수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거리에 이 국기를 개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일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갖고 있는 단체들에 의한 이제 이의가 제기되고 북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남한의 우리나라에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거나 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장 내에 다 참여 국가들의 국기가 다 개양되고 그러는데 이제 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길거리에서는 철거를 하셨군요. 전부 다. 근데 길거리에서 전부 다른 건 아닙니다. 사실 길거리에는 네. 주로 이제 아시안 게임을 알리는 홍보 분이 개첨이 돼 있고요. 경기장에 가까운 이제 주변과 관련한 데서 일부가 국기가 이제 개양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 뭐 시내 전역에 참가국 국기를 개양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립지 위에다가 만들어진 경기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지나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악취 문제는 해소가 됐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지금 다양한 이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돼야 될 텐데요. 자, 만일에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시는지요? 예, 물론 인천 아시안 게임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서 인천이 글로벌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해 나가야 되겠고요. 또 이것은 사실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제도약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제 그 후에 단순한 스포츠의 이제 재전을 뛰어넘어서 관광이나 문화나 특히 이제 경제적인 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갈 거고요. 대경주연구원에서 뭐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번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1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27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수치적인 문제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또 인천 시민들이 우리 더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새로운 미래로 향해 나가는 그런 희망의 재전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혹시 말이죠. 시장님께서 역시 한국인이시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 어떤 종목에 특별히 좀 관심을 갖거나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시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개최지 시장으로서 뭐 모든 경기에 다 관심을 갖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국민들께서 좀 더 정말 우리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박태환 선수가 중국의 수넌 선수와 대결해서 승리해서 금메달을 따길 바라고 있는 거라든가 또 우리 손현재 선수나 뭐 양학성 선수에 대한 그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그 기쁨과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더욱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바람은 저도 똑같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하면 좀 비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도 많이 관람을 해가면서 균형적인 스포츠 발전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사실은 우리 인천시청과 인천시 체육회 소속된 선수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선수들에 대한 격려 또 응원도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너무 성급한 질문인지 모르겠는데요. 이 아시안 게임이 끝난 후에 이 경기장 활용 방안 같은 것은 좀 미리미리 준비가 돼 있나요? 네, 지금 사실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17개의 경기장을 새롭게 건립을 했고 또 기존에 있는 19개 경기장까지 하면 36개 정도의 그 공간, 체육시설을 확보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이 스포츠 문화 공간으로서 활용된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공공체육시설로서의 활용도 못지않게 이제 수익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기장의 운영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의 경우는 멀티플렉스라든가 아울렛 매장, 뭐 기타 스포츠센터 등 이 문화체육시설과 함께 더 그 수익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또 다른 경기장들도 이 다목적 공연장이나 시민 편의 여가 시설 이런 여러 가지 용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이것이 체육 시설로서 그리고 또 수익 시설로서 좀 역할을 하도록 기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이 인천만의 축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축제이자 국가 재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께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만 이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아시아에서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로서 그리고 세계 만방에 우리의 국력을 또 알리면서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참여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인천시에서는 300만 시민과 더불어서 잘 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장이시죠. 유정복 시장이었습니다. 반도여보라 김현욱입니다. 역시 동탄이 신도시 하면 시범단지죠. 10월 시범단지의 마지막 유보라 아이비파크 4.0이 찾아옵니다. KTX 동탄역과 중앙공원 게다가 복합화 초교 혜택까지. 와우! 역시 마지막이라 더 대단하네요.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4.0 문의 031-8003-1800. 써보지도 못한 내 카드 포인트가 다음 달이면 사라진다니 아깝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포인트 유효 기간을 평생으로 바꾸다. 와, 롯데카드 포인트 유효기간 폐지? 좋은데? 듣다, 바꾸다, 롯데카드. 롯데카드 포인트에 한해 11월 1일 시행 예정.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하이브리드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하이브리드. Healing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담배값이 4,500원이 된다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날까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담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네요, 다들. 예. 1118번님. 무엇이든 가격 인상할 때 OECD하고 비교하는데 왜 정치인들 비교는 한 번도 안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선진국과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똑부러진 말씀하셨네요.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선진국 OECD 국회의원들하고 비교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1985번님, 돈 있는 사람은 담배 안 피웁니다. 돈 없는 서민이 피우지요. 담배를 낙으로 사는 서민들은 생활이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말씀하셨고요. 다음에 8319번님께서는요.
8,000원 정도면 그럴 것 같습니다. 8,000원. 와, 예. 4,500원은 조금 애매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8,000원으로 올리자고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요. 4754번님께서는, 네. 4754번님. 저희 아빠도 20년 넘게 담배를 태우셨는데요.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도전하신다고 합니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아주 간절한 희망을 담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6674번님께서는요. 저는 담배값이 아무리 올라도 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담배 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아주 강력하게 표시하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물정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